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인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이로그 영상 편집에 필요한 프리미어 프로 기초 툴을 배워볼 거예요. 먼저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어도비 프리미어 영문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수업에서도 영문판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한국어판으로 알려드려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문판으로 알려드리고 결정한 이유는 저와 함께 이 클래스를 통해서 기본적인 툴을 배워서 영상에 입문을 하시고 마세스베 스타일의 영상을 만들게 되시겠지만 추후에 더 화려한 편집 기술을 배우고 싶은 분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유튜브 같은 곳에서 여러 튜토리얼을 찾아보게 되실 거예요. 편집을 꽤 오래 해온 저도 가끔 튜토리얼 영상을 찾아서 새로운 편집 방식을 연구를 하니까요. 그럴 때 대부분의 튜토리얼 영상들이 영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래오래 프리미어를 통해 컨텐츠를 만들어 가실 때 영문판에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어판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패널이나 툴의 위치는 모두 같으니까 따라오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해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좌측에 보시면 뉴 프로젝트와 오픈 프로젝트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뉴 프로젝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맨 위에 프로젝트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클래스 101 마세스 01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장하는 공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 눌러서 저는 유튜브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 프로젝트 파일들을 정리해 놓는 편이에요. 저장 위치를 정하시고 아래 오른쪽에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런 영상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패널들이 모두 빈 공간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퀀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시퀀스는 장면이란 뜻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만들 브이로그의 에피소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에 있는 프리미어 프로의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뉴에서 시퀀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저희는 지난번 챕터에서 FHD, 즉 1080 사이즈의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HDV에 가셔서 1080p 30 요거를 눌러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이름을 정해주세요. 저는 브이로그 에피소드 01이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오른쪽에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시퀀스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 프로젝트 클래스 101 MSS 01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보시면 저희가 만든 시퀀스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패널들은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널들은 크게 4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화면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상단에 에딧을 눌러서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윈도우에서 All 패널 이렇게 눌러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다시 에디팅으로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각각 패널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셔도 나중에 배우게 되실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이런 역할을 하는 패널이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왼쪽 위에는 소스 패널이면서 이펙트 컨트롤 패널이에요. 이곳에서 저희가 촬영한 클립의 영상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영상의 크기나 위치, 소리의 크기, 자막의 폰트와 크기 조절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영상을 불러오지 않은 상태여서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왼쪽 아래에는 프로젝트 패널로 원본 영상 클립들을 불러오고 관리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만든 시퀀스가 보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위에는 프로그램 패널이라고 해서 최종 영상을 볼 수 있는 패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타임라인 패널인데요. 브이로그 에피소드 01 시퀀스가 생긴 것이 보이죠? 이곳에서 컷 편집과 자막 및 배경음악을 삽입하게 되실 거예요. 영상을 직접적으로 편집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에 패널에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시퀀스가 있는데요. 만약 시퀀스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 이렇게 시퀀스가 2개가 생기고 타임라인에서도 시퀀스가 2개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시퀀스를 만들어서 여러 개의 브이로그 에피소드를 편집할 수 있는 셈이죠. 저는 우선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선택하고 오른쪽 아래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삭제시켜줍니다. 프로젝트 패널은 저희가 편집할 클립들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폴더처럼 관리해 주시면 좋아요. 프로젝트 패널 아래 폴더 아이콘 뉴 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폴더가 생기고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BGM이라고 만들게요. 그리고 에셋 이렇게 3가지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편집할 때 헷갈리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영상은 원본 영상, BGM은 배경음악, 에셋은 로고나 그 밖에 다양한 것을 넣어놓을 폴더입니다. 그럼 폴더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다시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이쪽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다시 영상을 클릭하고 저는 이곳에 저희가 편집할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임포트를 눌러서 지난번에 촬영한 영상을 가져와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촬영한 영상들을 샘플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들을 모두 임포트를 눌러서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가져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폴더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파일들을 프로젝트에 모두 불러오셨으면 이제는 타임라인 패널에 편집을 할 차례입니다. 타임라인에는 여러 개의 트랙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V는 비디오, A는 오디오의 약자예요. 이곳에서 영상과 오디오를 층층이 쌓아갈 수 있어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타임라인으로
영상을 드래그해서 가져와 주세요. 이런 팝업창이 뜨면 Keep Existing 세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V1과 A1에 영상과 오디오가 들어가고 V2에 자막이 들어가고 A2에 배경음악이 들어가는 셈이죠. 완성된 편집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V1과 A1에 원본 영상이 들어가고 V3에 자막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A3에 배경음악이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층층이 편집을 쌓아 나가실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트랙은 우클릭을 늘려서 추가하고 지울 수가 있어요. 우클릭을 누르시고 Add 트랙을 누르시면 트랙이 추가되고 우클릭을 누르고 딜리트 트랙을 누르시면 트랙이 지워지게 됩니다. 트랙 옆에 자물쇠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움직여도 편집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눈 아이콘을 눌러서 영상이 안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위에 프로그램 패널에 영상이 사라진 게 보이시죠?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M, 뮤트 버튼을 눌러서 음소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활성화되면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편집 툴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위에 에디팅을 눌러서 현재 같은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곳에 여러 개의 툴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게 되실 툴은 총 4개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셀렉션 툴입니다. 이 툴은 파일을 선택하거나 이동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키보드에서 딜릿을 눌러서 지울 수도 있어요. 편집을 하다가 빈 공간에 클릭해서 딜릿을 누르면 공간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클립이 하얗게 변하면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클릭이 아니라 드래그를 하면 여러 개의 클립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클립을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랙 셀렉트 포워드 툴입니다. 선택한 클립을 시작으로 뒤에 붙어있는 모든 클립을 선택하는 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제가 이 앞부분에 공간을 주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이 툴을 이용해서 한 번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가끔 이렇게 완성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클립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 툴을 이용하시면 쉽게 잡아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부터 이동하고 싶다 하면 이쪽 클릭하면 여기서부터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하면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세 번째로 배워볼 툴은 레이저, 면도기 모양의 레이저 툴입니다. 이 레이저 툴은 클립을 자르는 툴이에요. 이렇게 영상을 잘라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도 있지만 클립을 끝에를 잡고 드래그해서 편집하는 방법도 있어요. 클립 끝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아이콘이 바뀌는데 이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부분 편집을 할 때는 이렇게 레이저 툴을 이용해서 편집해주는 게 훨씬 쉬워요. 네 번째는 타입 툴입니다. 타입 툴은 자막을 넣을 수가 있어요. 툴을 클릭하고 프로그램 패널에 클릭하시면 영상에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에도 자막 클립이 생성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자막이 보일 길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막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 툴을 익히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는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아래 슬라이드 바의 끝부분을 잡고 드래그해서 확대, 축소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축소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죠. 확대를 해보시면 시간을 더 촘촘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때로는 키보드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확대와 축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초, 2초, 3초, 4초예요. 따라서 영상을 이 4초쯤에 끊어주시면 4초가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1, 2, 3, 4 이렇게 말이죠. 이 타임라인을 확대해서 더 정밀하게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이 자석 아이콘을 파랗게 활성화시켜 주시면은 클립을 파란 바에 가져가면 딱 자석처럼 붙게 됩니다. 이러면 원하는 위치에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고 클립을 쉽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만약에 자석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제가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맞추는 게 조금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자석을 활성화해주면 이렇게 쉽게 가져다 붙일 수가 있죠. 이 자석 아이콘은 항상 활성화시켜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링크드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풀어주시면 이렇게 하나씩 선택이 됩니다. 이러면 나중에 컷편집할 때 소리와 영상이 안 맞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활성화시켜주셔서 클릭되었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오디오만 지우고 싶다 하면은 이걸 눌러서 클릭하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또는 영상을 지우고 싶다 하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비디오만 클릭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활성화 시켜줄게요. 그럼 이번에는 왼쪽 위에 있는 이펙트 패널을 배워볼게요. 영상 클립을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이펙트 패널에 정보가 뜨게 됩니다. 모션 옆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아래 더 많은 툴들이 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이 모션을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 화면에 파란색 네모가 생기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영상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밀하게 조절해 주실 때는 여기 모션 아래에 있는 이 스케일을 이용하셔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설정값을 직접 입력해서 50%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100으로 놔둘게요. 포지션은 위치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길 때마다 이 숫자가 변경되는 게 보이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위치를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로테이션인데요. 영상을 회전시키는 툴이에요. 파란색 숫자를 잡고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 보시면 영상이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45도로 돌리고 싶다 하면 45도를 입력해 주시면 영상이 45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45를 치시면 반대쪽으로 45도 회전하게 됩니다. 다시 0으로 맞춰서 원래대로 돌려줄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앵커 포인트는 이 회전을 할 때 축을 의미하는데요.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회전 축이에요. 이때 이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시게 되면 회전하는 그 축이 변형해서 아까와 다르게 회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두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상 위에 조그만 영상을 같이 올리고 싶다면 클립을 가져와서 이렇게 쌓아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레이저 툴을 가지고 잘라줄게요. 그리고 다시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뒷부분을 지워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이 겹쳐있는데 두 개의 영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영상만 보이게 돼요. 이때 아까 배웠던 툴을 이용해서 스케일을 50%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영상과 위에 있는 영상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영상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상 위에 작은 영상이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오퍼시티가 보이는데요. 오퍼시티는 투명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오퍼시티 값을 50% 낮춰주시면 아까 크기를 작게 했던 영상이 투명도가 생기게 됩니다. 75%로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런 영상이 완성이 되죠. 또한 그 아래 블렌드 모드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클릭해서 어떻게 영상이 변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렌드 모드마다 영상의 느낌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두 개의 영상을 겹쳐서 이런 영상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브이로그 편집에 필요한 기본 툴을 배워보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낯설은 프로그램이지만 이어지는 강의들에서 툴을 실제로 사용해볼 예정이니 이번 시간에는 이런 툴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앤드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집 속도를 높여주는 단축키를 알아볼 거예요. 모든 단축키를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편집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의 편집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프리미어를 켜고 오픈 프로젝트를 눌러서 지난번 작업한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최근 작업한 프로젝트는 이곳에 뜨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클릭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업했던 클립과 시퀀스가 그대로 있네요. 혹시 저와 패널의 모습이 다르신 분들은 위에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올 패널을 눌러서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어주세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가져와서 편집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영상 폴더가 있죠? 영상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영상들을 타임라인에 가져올 겁니다. 이때 원본 영상 클립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소스 창에 영상이 뜨게 됩니다. 영상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소스 창에서 미리 컷 편집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특히 영상이 이렇게 길 때는 이곳에서 잘라서 가져오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저희가 사용할 줄만 간단히 알아볼게요. 오늘 배울 것은 마크인, 마크아웃, 플레이, 스탑, 그리고 인서트, 오버라이트입니다. 소스 패널은 타임라인 패널과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누르면 타임라인이 줌인이 돼서 시간 간격이 더 늘어나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를 누르면 줌 아웃이 되면서 전체적인 클립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마크인, 마크아웃입니다. 영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지 지정해주는 역할인데요. 파란색 마크로 가져올 클립의 시작점을 표시해주고 마크인을 눌러서 시작 지점을 표시하고 다시 파란색 인디케이터를 옮겨서 마크아웃을 눌러 끝맺을 지점을 표시해줍니다. 이때 아이콘을 클릭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 I랑 O를 눌러서 하실 수도 있어요. 마크인을 할 때는 I, 마크아웃을 할 때는 O. 마크인 할 때 I, 마크아웃 할 때 O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시기 쉽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키보드가 한국어로 설정되어 있을 때는 단축키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단축키가 먹히지 않는다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영문으로 바꿔서 단축키를 사용해보세요. 필요한 부분이 정해졌다면 이제 플레이 스탑을 이용해서 영상을 확인해 볼게요. 인디케이터를 앞으로 가져가서 플레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스탑할 수도 있고요. 단축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 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른 클립을 타임라인으로 가져올 건데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영상만 가지고 싶다면 여기 필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영상만 가져오실 수 있고요. 내가 오디오만 가져오고 싶다 하면 이 파장 아이콘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인서트와 오버라이트를 통해서 가져오실 수 있는데요. 인서트는 뒤에 있는 클립을 뒤로 밀어서 가져오는 걸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타임라인에 영상 클립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서트를 누르시면 뒤에 클립을 뒤로 밀어내고 클립을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오버라이트를 누르시면 뒤에 있는 클립이 덮어져서 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 이 정도쯤에서 오버라이트를 하면 앞부분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활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는 콤마 그리고 오버라이트는 점으로 단축키를 사용해서 가져오는데요.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시퀀스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거나 시퀀스가 열려있지 않은 상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퀀스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스창에서 아무리 인서트를 눌러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임라인에 시퀀스가 켜져 있도록 한 상태에서 인서트와 오버라이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퀀스가 없다면 지난번 강의에서 배운 것처럼 파일, 뉴에서 시퀀스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 사용한 클립을 오늘 배운 툴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져올 영상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창에 띄워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등장하는 것부터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부터 I를 누르시고 이쯤에서 O를 눌러서 영상을 단축키 콤마를 눌러서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립도 클릭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커튼을 치는 장면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이쪽에 인디케이터를 놓고 I를 눌러서 마크인을 하고 여기까지 O를 눌러서 마크아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서트를 눌러도 되지만 콤마를 눌러서 또 가져올게요. 그리고 세 번째 클립 묶는 장면 이쯤부터 사용해 줄게요. 마크인, 묶는 모습 여기까지 마크아웃 하고 인서트 눌러서 가져왔습니다. 그 네 번째 창문을 여는 순간부터 마크인 여기까지 열었을 때 마크아웃 해서 콤마 눌러서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도쯤에서 마크인 마크아웃 이렇게 인서트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들이 잘려서 가져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컷 편집을 할 때 사용하는 툴을 배워볼게요. 지난번에 배웠던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클립들을 옮겨볼 텐데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셀렉션을 클릭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지만 단축키 V를 누르면 셀렉션 툴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드래그해서 앞으로 가져올게요. 참고로 여기 클립 위에 왼쪽에 있는 이 세모는 원본 클립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쭉 늘려보면 이게 편집되지 않은 원본 클립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세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더 이상 드래그해도 영상이 길어지지가 않아요. 대신 여기서 컷 편집을 하게 되면 세모가 없어진 걸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모는 원본 영상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축키 A를 한번 눌러볼게요. 단축키 A를 누르시면 그때 배웠던 트랙 셀렉트 포워드 툴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툴을 한 번에 옮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배워볼 거는 C예요. C를 누르게 되면 커트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금 앞부분에 바로 나오고 싶다. 그럼 이쯤에서 커트를 눌러서 컷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자연스러운 것을 위해서 여기를 잘라줄게요. 묶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여기서 다시 C를 눌러서 커트를 하고 V를 눌러서 다시 셀렉트 툴로 지울 클립을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도 셀렉션 툴로 클릭한 뒤에 딜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뒤에 있는 클립이 앞으로 붙게 됩니다. 이렇게 컷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배운 VAC 이 툴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편집을 하시게 되시면 훨씬 빠르게 컷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VAC 이 단축키는 꼭 기억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선택 툴과 자르기 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컷 편집을 하고 싶지 않다면 선택 툴을 한 상태에서 인디케이터를 자르고 싶은 곳에 위치시킨 다음에 컨트롤 K, 맥에서는 커맨드 K를 누르시면 컷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디케이터를 위치해 두시고 커맨드, 컨트롤 K, 맥에서는 커맨드 K.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 나는 여러 개의 레이어가 층층이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이곳을 다 자르고 싶다 하면은 사실은 C를 눌러서 레이저로 이렇게 따로따로 잘라야 되는데요. 이러면은 두 번 클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
Ctrl Shift K, 맥에서는 Command Shift K를 누르시면 모든 레이어가 잘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T인데요. 이 타입 툴의 단축키 T를 누르시면 타입 툴로 변하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 클릭을 하시면 자막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VACT 4가지 단축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주 쓰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클립을 복사할 때 쓰는 겁니다. Ctrl C, Ctrl V. 평소에도 자주 쓰시죠? 제가 이 자막 클립을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근데 이 타임라인에서 Ctrl C, Ctrl V를 하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V1 트랙에 복사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쪽에 복사를 하시고 싶으시면 이쪽에서 Ctrl V를 하시고 가져오셔야 돼요. 이러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복사하고 싶은 클립을 클릭하신 뒤에 Alt, 맥에서는 옵션을 누르시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쉽게 클립을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 클립도 마찬가지예요. 응용해서 비디오만 복사를 하고 싶다면 여기 활성화된 이 링크드 셀렉션을 클릭을 비활성화 시켜주신 다음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디오도 같은 방법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클립을 복사해서 가져올 때 공간이 모자라게 되면 이렇게 영상 뒷부분이 잘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배운 툴로 컷 편집하는 모습을 빠르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원본 영상 클립들을 타임라인으로 불러와서 컷 편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가져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시켜 볼게요. 저는 이쪽부터 시작해서 C를 눌러서 레이저로 커트를 해주고 V를 눌러서 셀렉션 툴로 지울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지워주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재생. 여기서 커트 해줄게요. C 눌러주셔서 커트하시고 V 누르고 선택하고 지워줍니다. 그리고 공간도 지워줄게요. 여기서 다시 인디케이터를 이쯤에 놓고 C 그리고 딜리트 삭제, 다시 끌어와주고 재생, 이쯤에서 C 누르고 커트 그리고 V로 셀렉하고 딜리트, 그리고 다시 클릭하고 딜리트. 여기서부터 C 클릭하고 딜리트, 다시 가져오고 이쯤에서 C 누르고 V로 클릭 셀렉트하고 딜리트.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컷 편집을 하면 이렇게 컷 편집이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서 더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컷 편집을 해볼게요. 이쯤에서 네, 아까보다 조금 더 매끄러워졌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서 클립들을 확대해주고 좀 더 디테일하게 편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컷 편집이 완료됐으면 Ctrl S를 눌러서 저장해주세요. 파일에 가셔서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상을 추출하는 방법은 뒤에 강의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우선 프로젝트만 저장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편집 속도를 높여주는 단축키를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도 샘플 파일을 활용해서 한번 사용해보시면서 단축키를 손에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앤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컷 편집에 들어가 볼 거예요. 프리미어를 켜고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불러와 줍니다. 촬영해 두신 영상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좋고, 만약 없으시다면 제가 수업노트에 올려놓은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프로젝트 패널에 폴더를 만들고 클립들을 불러왔었죠. 그리고 앞부분에 편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클립들을 제가 불러와서 컷 편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이 소스 채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털이에 올려놓는 장면부터 마크 인 하고 뚜껑을 열고 꺼내는 거, 여기까지 마크 아웃 하고 콤마를 눌러서 인서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도 꽂는 것부터 마크 인, 마크 아웃을
하고 콤마를 눌러서 인서트. 다음 클립. 여기서부터 쓸게요. 마크인. 이 정도 해서 마크아웃해서 인서트. 다음 클립. 여기서부터 마크인. 여기까지 마크아웃. 인서트. 여기 짚는 부분부터 마크인. 내려놓고 마크아웃. 그리고 인서트. 이렇게 반복해서 필요한 부분을 모두 가져와 줄게요. 네, 이렇게 타임라인에 필요한 부분만 러프하게 클립들을 가져와 봤어요. 타임라인에서 컷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이 부분을 삭제해 줄게요. 좀 지루해서 조금 더 잘라볼게요. 이번에는 드래그를 이용해서 좀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더 잘라주고요. 여기서 짚고 다시 이 부분도 잘라줄게요. 그리고 여기 줄여주고 이렇게 먼지털이를 꽂는 부분부터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도 지루하니까 잘라주고요. 그리고 먼지털이를 시작하는 부분을 넣어줄게요. 여기 자르고 여기서부터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소스창에서는 사용할 부분을 좀 크게 덩어리로 타임라인에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 타임라인에서 더 디테일하게 컷 편집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화분을 올리고 내린 장면이 있죠? 이때 화분을 올린 상태에서 내리기 전에를 잘라주고요. 이 클립은 잠깐 뒤로 놔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는 부분에서 이쯤에서 잘라주고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갖춰서 놔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죠. 내려놓을 때도 잘라주시고 이 뒷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이 뒷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무르르듯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잘라놓은 이 부분도 다시 가져다가 연결시킬게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여기까지 쓰고 이 앞부분을 잘라줄게요. 이 부분이 더 모양이 좋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잘라주고 이걸 갖고 오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너무 짧게 가져와서 조금 더 늘려줄게요. 네, 여기까지 편집을 해봤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갑자기 장소가 바뀌는 것 같아서 이 앞부분에 이 장면을 앞으로 가져오는 걸로 할게요. 뒤로 보내주시고, 청소기 돌리니까 청소기 돌리고 다시 이곳에 먼지를 털은 걸로 연결시켜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컷 편집을 완성해 주었어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영상 앞뒤에 디졸브를 접을 건데요. 디졸브는 영상 두 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우선 상단에 에디팅을 눌러서 이렇게 패널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패널에 이펙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곳에 DISSOLVE라고 적으시면 디졸브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곳에 크로스 디졸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영상 클립 사이에 넣어주면 이렇게 영상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여기도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이건 취향에 따라서 모든 영상 클립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편집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뒤로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이 첫 영상처럼 앞에 아무것도 클립이 없으면 검은색에서 자연스럽게 영상이 디졸브 됩니다. 디졸브는 이렇게 끝에 가시면 아이콘이 커서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거를 좀 늘려서 좀 더 자연스럽고 천천히 디졸브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졸브도 단축키가 있는데요. 컨트롤 D, 맥에서는 커맨드 D를 누르시면 디졸브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전체 클립에 디졸브를 넣고 싶다 하시면 클립을 여러 개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커맨드 D, PC에서는 컨트롤 D죠. 누르시면 모든 클립에 디졸브가 적용이 됩니다. 이러면 조금 더 영상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저는 디졸브를 모두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랑 뒤쪽에 디졸브를 넣어줄게요. 뒤에도 조금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좀 디졸브를 길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컷 편집이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에 배경음악을 추가하고 색 보정을 하시면 마세스비 영상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어지는 강의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컷 편집 부분만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됩니다. 컷 편집이 완료되면 컨트롤 S, 맥에서는 커맨드 S를 눌러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완성된 컷 편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경음악과 색 보정이 되지 않은 영상이라서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우선 컷 편집 부분만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물을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컷 편집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시고 그동안에 배운 프리미어 툴들을 익혀보시기를 바라요. 그럼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잉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성된 컷편집에 배경음악을 넣어볼 거예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배경음악 제목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마세스 채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원은 에피데믹 사운드라는 사이트에서 구독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로 검색하셔도 나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작권 때문에 제가 사용했던 음원 파일을 공유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리스트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사용했던 배경음악을 들어볼게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들을 짧게 만들어본 영상인데요.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은 경쾌한 음악을 선곡해 보았어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영상에서도 시간대와 분위기에 따라 배경음악의 변화를 주었어요. 낮에는 조금 경쾌한 음악을 사용했다면 밤 시간에는 재즈풍의 조금은 차분한 음악을 선곡했습니다. 타일테이블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의 음악을 사용했는데요. 만들기에 집중할 때는 좀 차분하게 시작했다가 뒤로 갈수록 경쾌하게 음악이 바뀌면서 지루하지 않게 배열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위스키 브랜드의 광고 영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위스키와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찾다 보니까 재즈풍의 음악이 톤과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음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음악을 선곡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어요. 그저 그날의 영상의 느낌에 따라서 기획 의도에 따라서 선곡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보통 이 에피데믹 사운드에 들어가서 음원들을 들어보고 좋아하는 곡이 있다 싶으면 여기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음원과 비슷한 음원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좋은 것들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피데믹 사운드가 굉장히 좋은 게 저는 에피데믹 사운드를 드로잉들 채널, 마세 채널 둘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 채널에 어울리는 음원들을 이렇게 선곡을 해줘요. 들어보시면 이렇게 마세스과 어울리는 음원들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리프레시하면서 계속 들어보고 또다시 리프레시하고 들어보면서 이곳에서 음원을 고르기만 하셔도 사실은 크게 실패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유료 서비스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러리에 무료 음악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유튜브 스튜디오의 왼쪽 맨 밑에 오디오 보관함을 클릭하시면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음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장르나 분위기 이런 걸로 이제 필터링을 줘서 음원을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원하시는 음악을 찾아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밖에도 유튜브에 저작권 무료 음악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많은 양의 무료 음악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음원들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분위기에 따라 파일별로 정리를 해둬요. 저는 이곳에 배경음악들을 모아놓는 편인데요. 보시면 4가지 폴더가 있습니다. 곡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알아보기 쉬운 폴더명을 정해서 정리를 해두었어요. 제가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느긋한 폴더에는 이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느긋하면서도 칠한 그런 음악들을 이곳에다가 모아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쾌한인데요. 좀 더 경쾌한 음악들이 많이 들어있죠. 세 번째는 차분한 폴더입니다. 뭔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음원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레이는 뭔가 몽글몽글하게 설레이게 만드는 음원들을 모아놨어요. 정확히 막 이렇다 저렇다 큰 기준은 없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에 맞춰서 따로따로 폴더를 나눠서 분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그때그때 필요한 음원들을 좀 더 쉽게 찾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중에서 오늘 사용할 음원을 찾아서 프리미어에 가셔서 음원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에 가셔서요. 저희가 프로젝트에 지난번에 BGM 폴더를 따로 만들어두었죠. 이거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폴더를 따로 열어서 제가 원하는 음악을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드래그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고 임포트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져오신 음원을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으로 불러와 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A2 트랙에 음원이 들어왔죠. 어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의 앞에 디저브를 줬기 때문에 이 음원에도 디저브를 한번 줘볼게요. 지난번에 영상에 디저브를 줄 때 단축키 컨트롤 D, 맥에서는 커맨드 D였죠. 음원에는 오디오 클립을 선택하신 뒤에 컨트롤 시프트 D를 눌러주시면 디저브가 생깁니다. 맥에서는 커맨드 시프트 D예요. 네.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하나의 음원으로 쭉 가기에는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저는 중간에 끊어서 2개의 음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맞춰서 음원을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C를 눌러서 레이저 툴을 불러와 주시고 원하는 곳에 클릭해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V 눌러서 선택 툴로 뒤에 있는 배경음악을 지워줍니다. 갑자기 또 끊기는 게 조금 어색해서 저는 이곳에도 디졸브를 주도록 할게요. 커맨드 시프트 D 살짝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청소를 시작할 때 어울리는 음악을 선곡을 할 건데요. 좀 경쾌한 음악을 선택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3가지가 마음에 들어서 모두 불러온 뒤에 선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선택해 주시고 드래그해서 불러와 주세요.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얹어주세요. 혹시 지난번에 이 트랙을 추가하는 법 기억나시나요? 우클릭을 누르신 다음에 애드 트랙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디오 트랙이 하나 더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배경음악도 층층이 쌓아줄게요. 이 상태로 재생을 하시게 되면 3가지 배경음악이 동시에 들려서 좀 시끄럽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 뮤트 버튼 눌러서 A3와 A4 트랙에 음속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A2에 있는 배경음악만 들리게 됩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두 번째도 확인해 볼게요. 다시 A2 트랙을 뮤트해주시고 A3 뮤트를 풀어줍니다. 세 번째 음악도 확인해 볼게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 음원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개의 배경음악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2개 선택해 주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뮤트도 풀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영상 끝에 맞춰서 배경음악을 지워주겠습니다. 이곳에서 디저브를 줄게요. 오디오 파일 클릭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D, 커맨드 시프트 D. 영상에 맞춰서 디저브도 좀 돌려줄게요. 네, 자연스럽게 영상이 끝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거의 이제 완성이 된 건데요. 저는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 컷 편집을 조금 수정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음악 같은 경우에는 박자가 있거든요. 이 드럼 킥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는 이거에 맞춰서 편집을 조금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때 퉁 하는 게 들리시죠? 퉁.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줍니다. 네, 그럼 화면이 여기에 맞춰서 바뀌게 되고요. 여기도 이 부분에 쿵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편집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음원에 맞춰서 컷 편집이 수정된 게 느껴지시죠? 여기는 잘 맞춰져 있네요. 그 나머지 부분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 do the same for you, just like I'm supposed to do. I'm your supposed to do. I'm yours, you're mine. You're mine. Rest assured, I'm in the. Rest assured, sure I'm in there too. We just pick up where we left off, then we draw the line. That's fine. That's fine.
Sunday breakfast in bed. Strawberry, you feel like doing anything today, then go ahead. Cause I do.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음악에 맞춰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컷 편집이 완성이 됩니다. 컷 편집이 완성이 됐으면 Ctrl S, 맥에서는 커맨드 S를 눌러서 꼭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완성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아직 색보 정도 되지 않았고 소리 조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컷 편집 위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s so easy to se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arve your name next to mine on that big oak tree. It's how you want it to be. Bring me things from the store and put it at my front door. I've lost count of the times this have happened before. Not that I'm keeping score. Cause I do the same for you, just like I'm supposed to do. I'm yours, you're mine. If you ever feeling blue, rest assured I've been there too. We just pick up where we left off, then we toe the line. That's fine. Sunday breakfast in bed. Strawberry jam on some bread. And if you feel like doing anything today, then go ahead. I just lay here instead. Cause I do the same for you, just like I'm supposed to do. I'm yours, you're mine. 이번 시간에는 배경음악을 입히는 법을 배워봤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앤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경음을 넣어서 영상의 완성도를 높여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리 조절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희는 따로 외장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를 써서 촬영을 해왔어요.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나 소리의 비중을 많이 두는 ASMR이 아닌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의 경우에는 기본 내장 마이크를 써도 충분합니다만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영상을 위해서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네, 이렇게 프리미어를 켜시고 지난번에 편집했던 영상을 불러와 줄게요. 배경음악도 음원에 따라서 볼륨을 조절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소리가 너무 커서 생활소음이 묻히는 경우도 있고 이어폰으로 듣기에 너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데시벨을 확인해서 볼륨을 조절하는 편인데요. 데시벨은 여기 타임라인 오른쪽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원을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죠. 근데 간혹 이렇게 빨간 것에 가까울 쪽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조금 시끄러운 데시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소스 폴더에 오디오 클립 믹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툴이 뜨게 됩니다. 이때 보시면 여기서도 데시벨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부터 A1, A2, A3, A4가 있죠. 타임라인 패널에 A1, A2, A3 트랙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임라인의 패널에 영상을 재생시키면 오디오 믹서에서 데시벨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는 A1과 A2 트랙에만 음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활성화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다른 배경을 가져오면 이렇게 A3가 활성화되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리 데시벨이 빨간색까지 올라가면 너무 높은 상태예요. 그럴 때는 볼륨을 살짝 낮춰주셔야 돼요. 이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이건 타임라인 패널에서 조절이 가능한데요. A2 트랙을 이렇게 확대해 주시면 이렇게 선이 보이게 되실 거예요. 이 흰색 선을 내려주시면 데시벨이 낮아지고 높여주시면 데시벨이 높아집니다. 마이너스 6.3으로 둘게요. 아까보다 데시벨이 약해진 게 보이시죠? 또한 여기서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저는 마이너스 5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예 소리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끔 카페같이 배경음악이 나오는 곳에서 촬영을 하실 경우에 컷 편집을 했을 때 음악이 뚝뚝 끊기면서 듣기 싫은 소리가 나게 될 수가 있어요. 또는 나도 모르게 들어간 배경음악 때문에 저작권에 걸려서 유튜브 채널 수익 창출에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배경음을 아예 없애고 싶으시다면 저는 오디오 트랙에서 아예 뮤트를 해서 배경 소음을 꺼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소음이 안 들어간 게 보이시죠? 다시 풀면 네. 여기서는 생활소음이 있는 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놔둘 건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사이 공간에 트랙을 주어서 만약에 내가 소리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소리를 내려서
이 트랙 자체를 뮤트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생활 소음 없이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두 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That you're in love. 혹시 클래스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소리를 좀 더 강조한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외장 마이크를 사용해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브이로그 영상에는 마이크를 따로 사용하지 않지만 인터뷰 영상에서 목소리가 깨끗하게 들리도록 외장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외장 마이크로 따로 녹음한 음원을 이곳에 불러와 주시고 영상에 녹음된 소리는 음소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과 따로 외장 마이크로 녹음된 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싱크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는 영상 앞에 박수를 한번 치는 편이에요. 하나, 둘, 셋. 그럼 이 소리에 맞춰서 싱크를 맞춰줍니다. 여기가 박수 소리죠. 그러면 확대를 해서 여기에 박수 소리를 맞춰줍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맞춰줍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앤드루입니다. 이렇게 싱크가 맞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트랙을 뮤트를 시켜주시면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앤드루입니다. 생활 소음 없이 깔끔하게 목소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앤드루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앤드루입니다.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의 기본 마이크로 브이로그를 촬영했지만 목소리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이즈 제거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촬영된 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게 기본 마이크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배경 소음 소리랑 목소리가 같이 들리게 돼요. 맛있지? 맛있네. 만들기 되게 쉬워. 엄청 맛있는데?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오디오를 눌러주세요. 그럼 오른쪽에 이런 패널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이얼로그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리페어 패널을 클릭해서 밑에 툴트를 활성화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리듀스 노이즈를 눌러주시면 맛있지? 소음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아마 목소리가 좀 먹먹하게 들릴 거예요. 좀 웅웅거리는 물속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그래서 조금 조절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좀 자연스러운 정도에만 소음을 제거해주세요. 맛있지? 맛있네. 그리고 밑에 있는 리듀스 럼블은 리듀스 노이즈를 통해서 먹먹해진 소리를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웅웅거리는 소리를 조금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켜주면 맛있지? 맛있네. 만들기 되게 쉬워. 목소리가 조금 더 웅웅거리는 소리가 적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노이즈를 조금 더 줄여줄게요. 엄청 맛있는데? 만들기 되게 쉬워. 맛있지? 그리고 저는 클리어리티에 다이나믹을 눌러줘서 목소리가 조금 더 뚜렷하게 들리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지? 맛있네. 만들기 되게 쉬워. 엄청 맛있는데?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맛있지? 맛있네. 만들기 되게 쉬워. 엄청 맛있는데? 맛있지? 맛있네. 만들기 되게 쉬워. 엄청 맛있는데? 소음이 줄어들고 목소리가 조금 더 뚜렷해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촬영할 때 팁을 알려드릴게요. 가끔 촬영을 하실 때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촬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리를 편집할 때 통째로 드러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만들기를 하거나 브이로그를 찍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음악을 들으면서 촬영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지고 촬영에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어폰을 꽂고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마세스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볼륨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보셨으니까 예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어떤 부분의 소리를 강조하고 어떤 부분의 소리를 제거했는지 오디오에 집중하셔서 봐주세요. Young, and we didn't wanna be exposed. Even though it was cold, we were never wearing proper clothes. Always trying to be cool, trying to be those bad guys, smoking cigarettes behind the school. Always trying to be cool, trying to be those bad guys, you know. I still think about what we had when we were younger. We were never running out of time. 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편집했던 영상의 소리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멀리서 촬영됐기 때문에 생활소음이 좀 적게 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커튼을 거치는 소리라든지 발소리라든지 조금 생활소음이 더 많이 났으면 좋겠어서 배경음을 살짝 내려주고 A1 트랙의 데시벨을 조금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일일이 하나씩 높여줘야 되는데요. 이게 귀찮으실 때는 저는 소리를 조절할 트랙을 모두 선택을 해서 오른쪽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네스트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올려주시면 이 트랙 전부에 소리가 높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It's so easy. It's so easy to see that you're in love. Come
Carve your name next to mine on that big oak tree. 여기도 전체적으로 배경음을 낮춰줬고요. 생활소음은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뒷부분 청소기 소리가 좀 크게 나거든요. 들어보실게요. You're mine. If you ever feeling blue, 전체적인 풀샷은 괜찮은데 we just pick up where we left off, then we draw the line. 가까이서 들어갈 땐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서 여기서는 제가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3.5까지만 낮추면 될 것 같아요. Where we left off, then 네, 여기도 제가 3.5. we draw the 클립이 몇 개 안 될 때는 이렇게 일일이 낮춰주는 편이에요. Sunday bread, strawberry jam on some bread. Doing anything today, then go ahead. I just lay 뒤로 갈수록 배경음이 조금 더 커져서 배경음악은 조금 더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이너스 7까지 낮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stuff, then we draw the line. 네, 듣기 훨씬 편해진 것 같죠? 네,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에 컷 편집한 영상의 소리 조절도 한번 해봤습니다. 컨트롤 S, 맥에서는 커맨드 S를 눌러서 저장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완성된 영상 한번 보실게요. It's so easy to se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arve your name next to mine on that big oak tree. It's how you want it to be. You bring me things from the store and put it at my front door. I've lost count of the times this have happened before. Not that I'm keeping score. Cause I do the same for you, just like I'm supposed to do. I'm yours, you're mine. If you ever feeling blue, rest assured I'm in there too. We just pick up where we left off, then we draw the line. That's fine. Sunday breakfast in bed, strawberry jam on some bread. If you feel like doing anything today, then go ahead. I just lay here instead. Cause I do the same for you, just like I'm supposed to do. I'm yours, you're mine. 오늘은 영상의 볼륨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다음 챕터에서는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